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에게는 크리스마스 이 무렵에 어떤 전통 같은 거 있나요? 어떻게 챙기세요? 뭐 이런 전통이요? 네. 신지의 전통 내가 꼭 챙기는 거 혹은 뭐 카드를 어. 쓴다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꼭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 있잖아요. 있어요. 어. 무리해서 와인 마시기. 무리해서 와인 마시기? 무리해서? 크리스마스니까 좀 무리해서 취해도 되지 그게 않나. 전통이에요? 이게 지켜나가는 뼈대를 지켜나가기 위해 지키려고 애쓰는 지키는 건 아닌데 왜 자꾸 지켜지지? 생각하면서 근데 평소보다 무리한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그 기분 내는 것 같아요. 오. 기분 내느라고. 그리고 왠지 크리스마스는 맥주나 소주나 막걸리나 위스키보다 와인이 와인이 그쵸. 어울리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와인을 마시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와인을 좀 미리 구비해 놓게 되기도 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네.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아주 네. 귀여운 와인 옷을 사왔어요. 그 아. 털실로 짜인, 어. 지난주에 우리 아무튼 스웨터 얘기도 네. 했는데, 와인 스웨터 나 같은 와인 거네요. 스웨터를 음. 사와서 두 벌을 사와서 와인에게 두 씌워줬더니, 벌이면 두 병은 있어야 되겠네. 네. 한층 귀엽더라고요. 아. 그 옷을 입히니까 왠지 또 눈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와인 요 그 병목 부분에 음. 또 눈도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모자 쓰고 스웨터 입고 눈도 있는 아주 귀여운 어. 와인병. 그렇군요. 눈사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와인병을 네. 꾸미는. 왁구 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어감이 약간 줄임말입니다, 예. 여러분. 와인 꾸미기, 네. 와인병 꾸미기인 네. 거죠? 얼마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음. 기분 내려고 한번 사시기에도 괜찮을까 몇천 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그 와인 네. 스웨터를.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 뭐 괜히 연말 기분, 크리스마스 기분 내려고 그런 뽀짝뽀짝 조그만 것들을 사는 또 재미가 있는 게 이 그렇죠. 시즌이니까 그쵸. 뭐 사신 거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네. 저는 그냥 이 언제였지? 한 열흘 전인가? 제가 그 몬트리올에 갔었잖아요. 네. 행사 때문에 네네.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쇼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뭐 기념품이라도 뭐라도 사 오는 걸 좋아하는데 시간 너무 짧아서 뭘 사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길을 걷다가 그래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파는 데서 크리스마스 그 장식품을 음. 샀었죠. 어떤 장식품을? 두 개 샀는데 하나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음. 모양이었고 예쁠 그래서 것 제가 같아. 물어봤어요. "이거 몬트리올에서 만든 건가요?" 그랬더니 가게 점원분이 잘 모르겠다고. 전 당연히 거기 건지 알고 샀는데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미 가만히 결제를 뒤집어 보면은 근데 늘 메이드 어디에 인 왠지 차이나라고 거기서 되어 있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겨울 여행이나 이럴 때 크리스마스 소품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지난해에도 음. 낯선 도시에서 샀던 기억이 나서 그거랑 하나는 이제 천사 날개 모양의 이렇게 음. 돼 있는 그거는 몬트리올에서 만든 것 같진 않았어요. 음. 근데 그냥 샀어요. 우리가 참 뭘 많이 사네요, 이 무렵에. 어딘가에 걸어야 되는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사고 싶은 마음이 음. 있는 거죠.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장만하시고 혹은 음. 충동 구매를 하시고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는지 그쵸.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손님,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실지 바로 모셔볼게요. 이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둘 거야. 라고 노래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꼭 그렇지가 않더라. 성탄의 밤이 다가오면 올수록 시절이라 불러도 좋을 그런 날들을 함께한 인연이 떠올라 문득 그립고 또 외로워지더라.
네, 오늘 오신 손님, 그리운 사람이 있나 봐요. 그쵸? 시절 인연을 떠올리는 또 음,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이런 감정 느끼고 계신 카페인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쵸. 크리스마스를 매번 같은 사람과 보내지 않으셨을 테니까 아, 시절마다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그쵸. 좀 파티처럼 음, 지냈던 때도 있고 또 연인과 보냈던 때, 네. 가족 어렸을 때 가족들과 또 크리스마스 챙겼던 기억, 그쵸. 그리고 지금 또 내가 만든 가족과 보내는 음, 기억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란 날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되돌아보면서 나의 이 무렵 겨울에 크리스마스의 시절 인연들 떠올릴 때가 음, 또 지금쯤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문득 그립고 또 외로워지더라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달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인지 음,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뭐 정답이 없는 부분 아닐까요? 음, 그냥 좀 감상에 젖어서 네. 애틋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그 마음을 달래려고 지금 옆에 있는 언젠간 시절 인연이 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음, 잘하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언젠간 시절 인연이 되리란 말 벌써 슬퍼요. 우리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너와 나 막 우리 언젠가 우리도 시절 인연이 되겠지라는 것이 왜 갑자기 슬프게 느껴지지? 근데 뭐 이미 우리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 말 좀 슬퍼. 최근에 크리스마스는 제가 작가님을 진짜. 못 울려서 네. 이걸로 지금 울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음. 어쩌다 보니 슬프게 만들었네요. 작가님께 크리스마스 풍경 중에서 진짜 잊지 못할 풍경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풍경 얘기하실 건가요? 저는 막 어떤 잊지 못할 풍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예전에 그게 떠올라요. 제가 남편하고 되게 오래 만나고 결혼을 해서 음. 저희가 만나는 동안 이제 남편의 친구들은 계속 이제 연인이 바뀌거나 솔로이거나 하는 시간들을 음. 이제 같이 이제 네. 보낸 거죠. 그래서 유독 오래된 커플의 그 크리스마스 만남에는 잘 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스키장을 간 적이 한 번 네. 있었었는데 왜 어렸을 때는 갑자기 번개를 쳐도 이렇게 음. 올 수 있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이제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간 곳이었지만 남편의 친구들이 어. 3명이나 와서 네. 새벽 2시에 이렇게 띵동띵동 숙소에 벨을 누르고 아주 아. 즐겁게 5명이서 그래서 제가 뭔가 그때 그 당시에 쓰던 SNS에 올리면서 정말 데이트를 하려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걸 써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 모든 상황이. 네. 그리고 지금은 다들 가장이 되어서 이제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형태가 정말 짧았구나 하는 걸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에피소드로 남아있는 추억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시절 인연의 맞아요. 느낌처럼 남는 절- 거네요. 그 당사자를 그리워한다기보다 그때 우리 청춘을 그리워하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런 또 추억이 있죠. 맞아요. 특정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그때 이제 과거의 어떤 순간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연말에 우리가 많이 맞아요. 겪는 시간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인의 데이트에는 끼지 않으시는 것으로 오래된 연인들의 데이트에는 왜 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니까요. 그렇죠. 우리 데이트가 무슨 공공재인가요? 무슨 게스트인 양 그렇게 오시려고 하실까? 우리 데이트가 공공재냐까지 나왔습니다. 카페님들 비슷한 사연들이 있을까요?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듣고 그러면 오늘의 책 펼쳐보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은 전성진 작가님의 베를린엔 육개장이 없어서라는 산문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베를린이라고 딱 이렇게 어찌 보면 여기 기준으로는 이게 북카페 본점 기준으로는 좀 먼 곳인데 네. 베를린을 떠올린다는 것도 재밌고 근데 거기 육개장이 또 음. 없다는 얘기도 재밌고 약간 소설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이지 않나요? 네, 베를린엔 육개장이 없어서 라는 제목으로 그러게요. 10개,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오, 그런 제목이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서 이 괭여라는 활동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사유와 입담을 보여주고 계신 전성진 작가님의 첫 산문집이에요. 아. 그래서 또 어떤 작가의 첫 산문집을 읽는 기쁨이 분명하게 있고 또 에세이 테이블 손님이나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네. 그 기쁨을 분명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이 책에 담긴 에피소드들이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소개해 드리기에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베를린, 이 제목에 등장한 것처럼 베를린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어요. 네, 주축이 되는 것은 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우스메이트에 해당하는 함께 살아가는 요나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베를린에서의 여러 생활과 또 베를린에서 만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좀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베를린 가보셨어요, 작가님? 저는 너무 옛날에 가서요. 갔다고 아. 얘기해도 되나? 지난 세기에? 거의 그런 거예요? 뭐 갔다 안 갔다죠. 뭐 아, 그쵸. 간 적이 있는가? 이거 입국 심사하듯이 지금 맞아요. 대답하세요. 간 적이 맞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옛날에 갔다. 너무 옛날에 가서 네. 전생의 기억처럼 흐릿해서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베를린에 제가 몰랐던 면모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그 또 어렸을 때 배낭여행 가면은 이제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베를린 좀 그랬어서 아. 다시 가서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작가님 그때는 어떠세요? 중심 도시는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지나가는 도시. 맞아요. 저는 베를린 가본 적 없는데 되게 궁금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작가분들이 맞아요. 베를린 가셔서 의외의 어떤 자극들을 많이 좋은 자극을 받아오시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런 산문이나 또 작품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베를린 여름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여름에. 추위를 많이 타서 근데 저는 사실 베를린에 가보고 싶긴 한데 음식은 별로 기대하진 않아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예. 또 이 베를린은 육개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독일의 음식 문화가 그래요? 다양하게 나 소세지 싫어하는데요. 좀 소세지가 등장을 자주 하는데 다른 거 먹을 거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느낌으로 또 보시면은 이 책이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음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도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특히 고은 작가님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이 페이지 끝날 때마다 챕터 끝날 때마다 음식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일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이 책의 중심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스라는 인물과 이제 이 전성 작가가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요나스와의 첫 만남을 보여주는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글을 올린 플랫메이트 한인 여성분이 친절하게 요나스를 소개했다. 요나스는 눈을 껌뻑거리면서 환하게 웃었다. 꼭 만화에 나오는 배불뚝이 백인 아저씨 캐릭터의 실사판 같았다. 특히 산타클로스를 닮았는데 실제로 그는 겨울이면 산타클로스 분장을 해 용돈벌이를 한다고 했다. 할로 숭진. 내가 숭진이 아니고 성진이라고 발음을 고쳐주자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웅진이라고 말했다. 대화 내내 한인 여성분은 이상할 정도로 내 눈치를 살폈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요나스가 청소를 좀 잘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편이에요. 방에 들어가면 방은 제가 깨끗이 청소해뒀어요. 같은 말을 덧붙이는 식이었다. 그의 예방주사 덕분인지 집이 예상보다 깨끗해 보였다. 모든 것이 며칠 밤낮으로 이뤄진 대청소의 결과란 건 얼마 안 돼서 알게 됐지만 그건 나중에 할 얘기다. 집의 구조는 요나스의 방, 거실, 세입자의 방,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나스의 방이 아주 좁았기 때문에 요나스는 방과 거실을 같이 쓰고 싶다고 했다. 세입자의 방은 작지만 아늑했다. 집을 둘러보고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요나스는 커피와 초콜릿을 내왔다.
그는 첫 만남치고는 꽤 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들은 얘기를 대략 정리하면 이렇다. 내 엄마와 동갑인 그는 동독 지역에서 태어나서 분단 시절 동베를린으로 넘어왔다. 20대에는 독일군에서 일했고 지금은 청소년 센터에서 미니잡, 독일 근로 형태 중 가장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그에겐 외동아들이 있고 21살에 결혼한 아내와는 일찍이 이혼해 같이 살던 집을 베개로 내놓았다. 30대 후반에는 2번의 심장마비를 겪었는데 그때 시야가 좁아져서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당뇨를 앓고 있어서 아침마다 체열을 해야 한다. 당뇨라는 말에 나는 요나스의 얼굴과 그의 손에 들린 초콜릿을 번갈아 쳐다봤다. 요나스도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들고 있던 초콜릿을 냠 하고 입에 넣었다. 나도 따라 초콜릿을 베어 물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입에서 달콤한 초콜릿이 따뜻한 커피와 섞이면서 금방 녹았다. 커피에서는 알싸하면서 칼칼한 향이 났다. 요나스는 커피를 가리키며 카다멈을 넣었다고 했다. 카다멈은 인도와 네팔에서는 혼합 향신료인 마살라에 들어간다. 마살라 차이를 즐긴다면 카다멈 향에 익숙할 것이다. 카다멈을 넣은 커피는 커피 자체로도 맛있지만 초콜릿을 곁들이면 별미다. 특히 찬바람 부는 계절에 어울린다. 커피가 미지근하게 식었을 즈음 나는 이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내내 표정을 살피던 한인 여성분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현금으로 준비한 보증금 360유로는 통장이나 금고가 아닌 거실 찬장의 쿠키 상자에 담겼다. 나는 요나스와 그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지낸 플랫메이트다. 트랜스시베리안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캐논락 듣고 왔습니다. 전성진 작가의 책 베를린엔 육개장이 없어서에 담긴 글 집을 찾았어.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 카다멈을 넣어서 먹어야 되겠네. 커피에다가 벌써 하나 등장했죠? 초콜릿과 함께. 네, 되게 궁금해지는 맞아요. 맛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좋은 에세이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는 구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을 읽는 것만으로 요나스라는 사람이 그쵸. 산타클로스를 닮은 어떤 음, 백인 아저씨면서 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 숭진이 아니라 성진이라고 했는데 숭진. 더 멀어졌어요. 원래 한다든가 이름과. 나 당뇨가 있어 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냠 이렇게 어,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느껴져요. 네. 어떤 분인지. 네, 그런 상황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하고요. 이게 사실 앞부분에 등장하는 글인데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펼쳐질 에피소드가 기대가 되기도 하는 네. 그런 대목이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읽었던 글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첫 만남치고는 꽤 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네,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누군가에게 첫 만남에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이만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등장한 일화에서 정말 이 수웅진을 네. 자신의 세계로 일상으로 초대하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는데 그게 참 이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정말 엉뚱하기도 해요, 요나스가. 그래서 읽는 사람도 성진의 마음과 함께 덩달아 좋기도 했다가 싫기도 했다가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노크를 정말 자주 합니다. 노크를? 그러니까 이 사실 플랫메이트로 만난 네. 거니까 한국으로 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쵸. 같은 집에 사는 그쵸. 구조인데요. 정말 아침 됐다고 아침 차렸다고 그러니까 아침은 같이 먹고 싶어하고 아침을 차려주고 싶어하는 또 오. 다정함이 있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요나스가 차려주는 독일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일화들이 있는 반면 또 청소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한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이에요? 요나스의 전통? 크리스마스 그래서 대청소?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은 대목이 먼지 뭉치가 바람을 이제 타고 그게 계속 커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덩이를 굴렸을 때잖아요. 그 사막의 회전초처럼 회전초처럼. 여러분, 회전초 아시죠? 검색해 보시면 네.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정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틈으로 근데 저게 뭐지? 라고 이렇게 수웅진이 보게 되었을 때 회전초처럼 먼지가 거실을 이제 바람에 따라 거의 춤을 추면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곰팡이가 핀 음식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것을 냠 하고 또 먹는다거나 그런 반면 자신의 캠핑에 초대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파티에 친구들 초대하고 네. 하면서 이 요나스라는 사람의 입체적이고 아주 다채로운 면모를 이 에세이에서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와, 이런 사람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요나스와 떨어져 살게 된 이후에 어느 크리스마스에 네. 요나스와 함께 했던 그 크리스마스 풍경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이 전성진 작가의 첫 산문의 주인공이 요나스가 됐는가 어떤 사람의 첫 책에라고 네. 했을 때는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사실 타지살이를 하면서 사람이 고단할 때 기댈 수 있는 두 가지는 결국 사람과 음식인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혼비 작가님의 추천사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 책의 추천사를 혼비 작가님 쓰시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첫 음식인 슈파겔이 그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예요. 슈파겔에는 제철이고 그 제철이 끝나는 날을 슈파겔 질베스터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 책에는 한 시절 내 삶에 나타나 어떤 식으로든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고 사라져간 시절 인연들의 얼굴과 그들과의 슈파겔 질베스터를 아릿한 마음으로 되짚게 만드는 지난 여운이 있다. 라고 쓰셨는데 정말 읽으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만났던 그리고 네. 한동안 시간을 보냈던 시절 인연들이 떠오르고 나만의 요나스를 다들 한 명씩 떠올리면서 읽게 그쵸. 되는 글이어서 따뜻하고 애틋하고 그런 책입니다. 와, 우리 의뢰하신 손님 벌써 흥미를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부분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만큼 앞에 낭독한 글에서 이 요나스가 산타클로스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낭독 듣고 갈게요. 요나스는 아침부터 산타클로스 옷을 곱게 다려 가짜 수염과 함께 문 앞에 걸어놨다. 유치원에 산타클로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날이었다. 겨울이면 요나스는 유치원과 지역 행사를 돌며 산타클로스를 연기하곤 했다. 요나스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며 자주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엔 나도 요나스를 따라가기로 했다. 마침 쉬는 날이기도 했고 요나스의 간절한 초대 때문이기도 했다. 유치원은 집에서 한 블록 거리였다. 산타 복장을 한 요나스와 구경꾼 신분의 내가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있었다. 요나스는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유치원 뒤편으로 가 기타를 준비했다. 요나스의 오케이 사인과 함께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산타클로스를 발견한 아이들은 탄성을 터뜨렸다. 내 눈에 요나스는 가짜인 걸 숨길 생각도 없이 어설픈 빨간 천을 둘러쓰고 조악한 수염을 걸친 아저씨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요나스가 영락없는 산타클로스로 보이는 듯했다. 요나스는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인사했다. 아이들은 요나스에게 귓속말로 소원을 빌었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나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다음 순서는 요나스의 기타 연주였다. 요나스는 세 곡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요나스의 기타 연주에 맞춰 캐럴을 따라 불렀다. 행사는 1시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아이들은 끝까지 요나스를 쫓아오면서 인사했다. 요나스는 모두와 악수하고 내년 겨울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요나스를 따라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행사가 끝나고 집에서 가까운 슈퍼마켓 레베에 갔다.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야 했다. 요나스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니 어색한 기분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알고 보면 네가 진짜 산타클로스일 수도 있어 라고 장난을 쳤다. 요나스는 껄껄 웃었다. 그때 한 꼬마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요나스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저기요. 응? 산타클로스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봤던 아이란 걸 깨닫고 나는 엄청나게 당황했다. 들켰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반면에 요나스는 침착하게 무릎을 굽히고 꼬마와 시선을 맞췄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산타클로스랑 같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 요나스는 아이에게 빙긋 웃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따가 산타 마을에 선물을 준비하러 가야 하거든. 그래서 장을 보고 있어. 혹시 이 일을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아이도 요나스를 따라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요나스는 아이에게 쉿이라고 하면서 윙크했다. 아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요나스는 나를 쳐다보고는 뿌듯하게 웃어 보였다. 켈리 클락슨,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산타 Can't You Hear Me 듣고 왔습니다. 전성진 작가의 책 베를린엔 육개장이 없어서를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도 참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크리스마스 호들갑이에요. 네, 이 읽어주신 제목이. 네. 요나스 호들갑을 떨면서 크리스마스 준비하거든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드디어 그 회전초가 없어지는. 네. 놀랍게도 깨끗한 거실에 이제 나오게 돼서 파티하는 날에 이제 전성진 작가 깜짝 놀라는 장면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즐겁게 크리스마스마다 산타클로스 이 일을 하는 네. 대목을 이 글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나스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한 사람이 얼마나 입체적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보면서도 네. 어떤 우정이 참 얼마나 다정한 동시에 또 그쵸. 애틋하고 슬플 수 있는가도 같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나스라는 인물을 보면서 아까 각자의 요나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네. 말씀드린 게 우정이 꼭 100%, 120% 나와 잘 맞고 좋은 친구와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의 다정이 되게 좋기도 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안은 어떤 인연으로 함께 같은 공간을 쓰거나 같은 네. 일을 하거나 같은 걸 배우고 다녔는데 그게 그 시간에서 멀어지면서는 우리 그래도 계속 보고 살자, 계속 보고 살자 하지만 결국은 점점 조금씩 멀어져간 인연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어떤 참 이상한 심정이었어요. 그 예전에 잘 하지 못한 어떤 시절 인연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런 것도 들고 또 그때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의 그 엉망진창이면서도 지나가서 돌아보면 너무 아름답고 다정했던 추억에 대한 또 애틋함도 들고 해서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각자의 시절 인연을 떠올리면서 읽어보시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 그 크리스마스 호들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따라가면서 요나스가 어쩌면 이 사람 그냥 진짜 산타클로스 아닐까? 그냥 그 하루 혹은 그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일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맞아요. 그 일상이 요나스 같은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더 애틋해지는데요. 그래요. 우리의 요나스, 우리의 산타클로스. 평소엔 청소 안 하고 막 너무 오지랖처럼 노크 많이 하고 집에서 하지만 또 푸처럼 입고 다니거든요.
곰돌이포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 산타클로스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책에 아까 그 작가님 얘기하신 독일의 음식 문화, 음. 우리 아까 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얘기도 했지만 그거 궁금하네요. 맞아요. 저는 되게 처음 접하는 요리들도 많아서 좀 신기하기도 네. 했고 이 독일식 김치 자우크라우트를 소개해 주는 또 대목도 있는데 이 재료가 단 두 가지래요. 양배추와 소금. 그래서 이 발효 항아리에 양배추랑 소금을 넣고 지디겨서 물이 생기게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무거운 돌을 눌러두고 발효를 시키면 이 독일식 김치가 되는데, 그래서 독일 유학생들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이걸 넣어서 찌개를 끓이면 놀랍게도 김치 맛이 난다고. 비슷하다고. 네. 오. 라고 하는 그것도 궁금했고, 또 요나스가 만들어준 그 크림치즈 버섯이 있어요. 이건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크림치즈 버섯? 양송이 버섯에 기둥을 따고 네. 그 속에 좀 크림치즈를 채워서 굽는 건데 오.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까 제가 무리해서 와인을 마시는 이 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안주로 딱이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성기 작가의 추천은 약간 매콤한 크림치즈를 넣으면 더 궁합이 잘 맞는다. 또 이런 부분도 등장을 해서요. 겸사겸사 또 이 크리스마스는 외국 명절이라 그렇죠. 우리 또 외국 음식을 한번 요리를 해보면 좀 좋지 새로운 시도 해봐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또 레시피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음. 레시피도 위트 있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서 음. 그런 우정의 기록과 함께 또 네. 나의 새로운 레시피 정보도 얻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육개장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베를린엔 육개장이 없어서길래. 네,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왜 육개장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이 소개를 들으시고 궁금해지셨을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셔야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풀지 않는 선물 상자처럼 좋습니다. 남겨두겠습니다. 네. 제목이 어떤 이유로 등장했는지 직접 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얼의 윈터 원더랜드 듣고 이제 카페인님 글도 열어볼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책은 전성진 작가의 베를린엔 육개장이 없어서였습니다. 책 신지 작가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꼭 펼쳐서 끝까지 직접 읽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는 카페인님의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페인 정인호님 글입니다. 할머니 정인호. 날씨가 선선해지면 문득 생각나는 사람을 흰 종이에 적어본다. 할머니. 할머니는 유독 자기애가 강하신 분이셨다. 작은 체구에 고집이 세던 할머니는 보통의 노인분들의 푸근하고 편안한 인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요즘 말로는 꼬장꼬장한 분이셨던 것 같다. 삼겹살, 소주, 첫 직장의 입사가 확정되고 나서 입사 전까지 고향의 집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었다. 손주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며 할머니가 기뻐하시면서 사주셨던 것이 삼겹살이었다. 날이 살살 풀리는 3월, 나는 그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됐고 할머니는 그 겨울이 지난 봄부터 조금씩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들렸다. 가을 초입,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고향에 문병을 가게 됐는데 그때 나는 할머니가 나를 보며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불과 2계절 전에 나와 삼겹살에 소주를 같이 드시던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지금은 반가운 마음에 내게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도 나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옆에서 어머니가 통역을 해주셨다. 손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사는 훌륭한 손자라고, 최고라고. 그리고 거짓말처럼 할머니는 이틀 뒤 돌아가셨다. 주말에 고향에서 할머니를 뵙고 돌아와 월요일 출근 후 오후에 부고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 그날 내가 들었던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씀은 곧 내게 남긴 유언이셨던 셈이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손주인 나를 칭찬하고 응원하셨던 것이다. 오래전에 알 수 없는 약초물을 건네며 나를 위로하셨던 할머니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저녁을 사주시며 나를 응원해 주셨고 마지막까지도 나를 격려해 주셨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돌아가신 할머니가 더욱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이때쯤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선선해지고 외롭던 마음에 알 수 없게 전해지던 할머니의 위로와 응원이 그리워서일지도 모른다. 오늘따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더 그립다. 네, 오늘 카페인 정인호님의 글 할머니였습니다. 아, 우리 또 그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카페인 에세이까지 다 이어지는 것 같죠? 그러게요. 참 이맘때쯤 할머니와 이제 오랜 이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선해지고 외롭던 마음에 알 수 없게 전해지던 그 위로, 음. 그 온기 이게 그리워서 이맘때면 할머니가 또 음. 생각이 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오래전에는 알 수 없는 약초물을 건네며 정말 음. 할머니 같잖아요. 그쵸. 이거 뭔데? 라고 하면 좋은 몸에 거야. 좋은 거야. 나를 위로하셨던 순간이 있고 회사 음. 입사하기 전에는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시면서 또 응원해주는 멋진 할머니셨고 마지막에 가실 때도 손주를 위한 평생에 걸친 사실 응원과 격려의 그쵸. 말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읽어주시는 부분 들으면서 할머니가 저렇게 말한 손자는 진짜 평생을 비뚤어지게 살 수가 없다. 맞아요. 그 생각이 왜냐면 이게 할머니가 나의 평생에 두고 건넨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런 귀한 존재야. 그렇게 살아라고 해준 말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애틋하면서도 인호님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사시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손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사는 훌륭한 손자라고 최고라고 이런 말을 또 이제 할머니가 웅얼웅얼 하시니까 통역 거쳐서 듣게 됐을 때 그때의 마음 그리고 그게 이제 유언이 된 거잖아요. 마지막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된 건데 맞아요. 이 인호님 그 얘기처럼 훌륭한 손자로 살고 맞아요. 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이맘때쯤 나는 또 누군가의 어떤 다정한 말이 떠오르나 하는 생각도 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상대방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할머니의 이 한마디 같은 그런 말을 정말 더 스스럼 없이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 또 글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주변에다가 뭐 많이 얘기를 전해주고 맞아요. 또 나는 스쳐 지나듯이 한 어떤 격려나 칭찬이나 응원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되게 오래 기억에 맞아요. 남을 때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겨울을 나는 좀 핫팩처럼 좀 든든하고 따뜻한 한마디를 서로에게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들었어요. 우리 카페인 분들 정말 라디오 청취자로 최고세요. 그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에세이를 그러니까 에세이를 라디오의 마지막으로 낭독하기에 딱인 맞아요. 에세이를 이렇게 정갈하게 써서 보내주시다니 너무 음.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고요. 우리 카페인 분들의 이 분위기 속에서 다음 글도 또 계속 올라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에는 닭이 울고 소가 우는 닭도 웃고 소도 웃는 그런 이제 시상식. 낭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맞아요. 수상작들을 낭독하는 시간으로 꾸릴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런 정인호님의 에세이 같은 글로 꽉 채워진 한 시간이 아닐까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인호님 글 때문에 저도 눈이 촉촉한 채로 그러니까요. 끝났어요. 안구 건조증이 올 리가 없네. 지금 카페인님들 글 또 신지 작가님 낭독 등등으로 눈이 계속 뭔가 이렇게 촉촉하게. 네, 우리 네. 고은 작가님 눈 마를 새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활동합시다, 여러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지 작가님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시상식으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루시드 폴이 부른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